인간의 감정을 읽고 그 감정을 치유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MP의 박창준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일상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안녕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안녕이라는 단어는 편안하고 평온한 상태. 어찌 보면 지구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 여러 언어들 중에서 인사말로 상대방의 감정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민족도 아마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른 사람들의 그런 감정 상태를 물어봅니다. 하지만 당신 스스로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물어본 적이 하루에 몇 번쯤 될까요?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급속한 이런 시대적 변화들은 인간의 육체적 고통들은 많이 줄어줬습니다. 하지만 더 크고 더 위험하며 더 예측 불가능한 정신적 고통들은 나날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WHO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0억 명의 사람들 8명 중에 1명은 이미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연간 4천억 달러에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좀 더 심합니다. 4명 중에 1명은 이미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으며 그 중에 73%는 치료나 상담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증 진단율들이 점차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상업 드라마에서도 단골 소재로 쓰일 만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서 입시와 직무, 생활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직장인 스트레스 지수가 OECD에서도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바쁜데 일은 잘 안 되고, 할 수는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일은 하고 있지만 마음이 없는 상태, 이런 스트레스, 번아웃, 이런 몰입도 저하의 이런 반응들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직 측면에서 이런 구성원 감정 관리는 조직의 효율성 측면에 아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팀의 몰입도라던가 협업 성과, 그리고 이직률들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이런 조직 구성원들의 감정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20여 년 동안 이런 관련된 연구들은 되게 많이 진행이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좀 저 연구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육체적 질환보다 정신건강 문제는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직 자체에서 인식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 좀 명확한 이런 관리 프로토콜도 조금 미비한 상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생산성 측면에서는 육체적 질환이면 아예 병가를 쓰고 쉬게 됨으로 새로운 대체 인력을 쓴다던가 할 수 있지만, 이런 정신건강 문제 같은 경우는 저런 프리젠티즘의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생산성 자체를 떨어뜨리는 영향도 줍니다. 그리고 팀 전염성도 높고 몰입의 역량 자체도 되게 광범위합니다. 이런 정신건강 문제 같은 경우는 육체적 질환에 비해 보이지 않지만 광범위하고 구조적으로 조직 효율을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조사에서 보면 스트레스가 높은 조직은 생산성이 23% 이하로 떨어진다. 그리고 번아웃이 많은 조직에서는 생산성이 34% 이하로 떨어진다. 그리고 몰입도가 낮은 조직은 생산성이 21% 떨어진다. 그리고 결근율도 높아지고 이직률도 높아지고, 직원 1인 번아웃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 드는 비용 자체도 상당한 숫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관리하지 못하면 조직은 최대 30%의 생산성을 잃어버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런 생산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법적으로도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구성원의 정신건강 관리가 기업의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법제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영국뿐만이 아니라 이 범위는 유럽, EU 전체로 이제 확산되어 가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런 직원의 정신건강과 감정노동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할 기업의 책임을 점차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적 흐름들이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과는 결과입니다. 근데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의 감정은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관리는 어찌 보면 그런 비용이나 생산성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관리는 조직의 의무로서 이제는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HR의 역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회사들도 다양한 이런 감정 관리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 심리 상담실을 운영하시는 회사들도 있고요. 아니면 사내 웰니스 앱 구독료 같은 걸 지원해 주는 사항들도 있고, 아니면 이런 이벤트성의 웰니스 저런 액티비티들을 제공해 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기업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저런 사내 심리 상담실도 실제 이용률은 5% 이하이고요. 그리고 저런 웰리스 저런 앱을 제공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한 달 안에 한 10%, 15% 수준으로 사용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웰리스 액티비티를 체험했을 때 그 순간에는 너무 재밌고 즐거웠지만 그 효과들은 일주일 이내로 또 사그러진다고 합니다. 이런 기존 프로그램들의 한계성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찌 보면 스스로 정서적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평판이라던가 이런 우려로 인해서 사내 상담이나 이런 치료들을 받는 것이 혹시 HR적으로 기록에 남지 않을까에 대한 이런 우려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저런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업무적인 공백들, 결국은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이런 시간적인 부분들도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매번 하던 사람들만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실제 필요한 사람들보다는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은 정신건강 문제 발병 후에 진행되는 이런 사후적 치료다 보니까 어찌 보면 효과 측면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더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개인 차를 반영하기도 좀 어렵고 이런 효과 지속성에 대한 불신들도 생기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한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점이 결국은 하나로 귀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물어보지 않고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막 결과만 밀어넣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기존에 있던 웰니스 프로그램들이 효과가 없다, 무용하다라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의 효과를 더 배가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리 방식에 대한 시스템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에서부터 시작된 글로벌 웰니스 트렌드라고 하는 바이오 해킹이라는 표현들이 요즘 자주 흔히 들리고 있어요. 어찌 보면 내 몸의 작동 원리를 좀 더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스마트한 관리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내 몸 자체를 어찌 보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 기반의 솔루션을 찾는다. 그래서 결국은 오직 나만의 개인화된 솔루션을 한다. 그래서 남들이 좋다 해서 그걸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선택해서 해 나가려고 하는 좀 더 이제 젊은 세대들만큼 좀 더 개인화된 결과물들을 원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솔루션 적용에 모든 기업들이 예산을 투자하고 집중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일상적으로 마치 혈압을 재듯 개인의 정신 상태, 감정 상태들을 계속 점검할 수 있고 그리고 평상적으로 루틴을 가지고 계속 경량의 개입들을 통해서 그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고 혹시라도 어떤 위험 정도의 상태가 된다면 그걸 문제 인식을 했을 때 그럴 때 기존에 있던 그런 웰니스 프로그램들을 적재적소에 맞춰서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났을 때는 이후에 추적 관리를 통해서 계속 피드백을 줘가면서 그 사람의 감정 관리들을 맞춰가는 것 어찌 보면 이런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구성원들의 감정 관리 시스템 차원의 접근을 통해서 저희는 직원들의 생산성을 월등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단계씩 설명을 좀 해보면 이 감정 관리라는 것, 이 감정 관리는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감정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 자체를 관리할 수도 없는 거죠, 당연하게.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자기 인식, 내 스스로 인식하는 율이 1이 만점이라고 봤을 때 0.2인 사람과 0.8인 사람 사이에서는 스트레스의 감소도라던가 이런 행동의 일관성이라던가 이런 정신질환의 위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좀 앞에서 좀 거창하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 어떤 연구 조사에 따르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뇌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어떤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얘보다는 이 감정은 슬픔이야 라고 이름을 명명하는 순간 감정의 민감 수준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의 능력들이 올라가는 이런 긍정적인 변화도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표현하는 한국어 단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사전에 있는 것만 해도 504가지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감정을 지금 단어로 설명할 수 있나요?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AI가 발전하면서 인간의 감정이 이제는 추상의 영역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데이터 과학의 영역이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뭐 저런 문진 방식부터 이런 모바일을 활용한 저런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음성이라던가 표정을 통해서 감정을 추론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집중하고 싶은 분야는 생체 신호 기반으로 추론하는 방식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심박 변이도라던가 심박수, 뭐 피부 전도, 호흡 이런 수치들을 활용해서 이런 감정을 추론했을 때에는 무의식 상태 속에서의 그 실시간의 감정들을 포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자의적으로 자기 상태의 감정을 왜곡시키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보편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결국은 이 수치들은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추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 단점 중에 하나가 그런 생체 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가 너무 고가여서 문제였는데, 이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고도화되고 대중화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생체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식도 아주 가볍게 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뭐 이런 트렌드들, 이런 기술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을 제대로 읽고 그 인간이 그 존재 그대로의 순간으로 쉼을 가질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저 시제품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사람들한테 대중하게 공개된 건 오늘이 첫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되게 긴장하고 여기 현장에 왔었는데, 저희는 무아지경에서 이름을 따서 무아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루 10분 일상 속 정서 관리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일단 뭐 특징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자율신경계 반응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론합니다. 카메라 기반 이런 비접촉 광혈류 측정 방식, 쉽게 말하면 사용자의 안면을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그 촬영된 모습에서의 미세한 혈류 흐름으로 24가지 종류의 주요 생체 데이터들을 확보합니다. 그럼 그 확보된 21가지의 생체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카이스트 네인지과학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개발한 알고리즘에 적용하면 결국은 정석가와 각성도라는 두 가지 감정을 추론할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을 계산해냅니다. 정석가라고 하면 감정 상태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표현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각성도는 에너지 레벨이 높냐 낮냐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가로축과 세로축의 좌표값이 나오고, 그 좌표값에 나오는 이 감정 상태에 따라서 당신의 감정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엔 좀 바빠서 드라마들을 좀 많이 못 봤는데, 모자무사에 보니까 감정시계라는 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감정시계에 보면 계속 실시간으로 나에게 너 감정 상태가 지금 뭐 나빠, 슬퍼 막 이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어찌 보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개발하고 있었던 게 작년부터 계속 PR을 했었으니까 이거를 모티브로 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방식적으로는 되게 접근은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감정을 이제 인식을 했으면 결국은 측정된 감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사용자가 지향하는 감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측정된 감정에서 우상향의 방향인지 이제 우하단의 방향인지 이제 이런 방향성을 결국은 갖게 되고, 그 방향성을 맞추기 위해서 정석가와 각성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해 줍니다. 이제 그러면 어찌 보면 한 번에 슬픈 사람을 기쁘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이런 하루하루의 일상들이 쌓이면서 결국은 그 내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점차 이동해 나가는 과정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도 결국은 관심이 없고 재미가 없으면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는 이 치유를 하는 컨텐츠에서도 저런 흥미와 재미를 만들 수 있는 공감각적 회복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회사 생활하면서 어찌 보면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어찌 보면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담배 한 대 피러 나갔다 오는 것. 하지만 이런 것들로 직원들에게 과연 충분한 여유의 시간이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어찌 보면 직장인들에게, 어찌 보면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누군가에게 노출되어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어찌 보면 제일 필요한 게 저런 정서적 공간들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닐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독립적 공간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개인의 감정 상태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사내에 그런 개인의 공간들을 준비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태스크 모드에서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확장 현실 공간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캐렌시아, 이 지친 현실에서 한 발 떨어져서 보는 이런 오픈 포커스 트레이닝으로
인지심리 치료 기법을 적용한 방식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은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장면으로 좀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이 사용자와 테이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이제 확장 현실의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This 같습니다. meditation is recommended for you. Take a deep breath and find a comfortable position. 이렇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찻잔이 생기고 그 찻잔에 감정의 물들이 차오르는 장면도 있고요. Bring your attention and imagine a warm and fragrant cup of tea in front of you. Your feelings are reflected in the teacup. 저렇게 제 감정 상태에 따라서 그 찻잔 속에 있는 찬물에 변화들도 생겨납니다. Face today's uncomfortable feelings just as they are. Gently bring your attention back to your breath. 실제로 자기가 있는 공간에 이제 천장에 구름들이 쌓이고 이 공간 안에 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명상에서도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을 지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패턴으로 명상의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Waves become gentle as your emotions calm.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호흡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도를 해가면서 감정을 안정화시키는 작업들이 있고요. Your emotions are now free. Float like butterflies. Like a raindrop embracing the color of a rainbow, your mind becomes clear. 이렇게 무아 홈에서는 이런 사용자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 공간들을 확장해 나갑니다. 이런 저희가 여기서 확장현실 기술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확장현실 자체가 되게 짧은 시간에 훨씬 더 깊은 몰입과 안정성을 준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실제로도 이 VR 장비 같은 것들이 이 몰입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사용자들에게 편의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체험이 끝나고 나면 하기 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분 전과 10분 후에 변화의 양에 대해서도 보여줄 수 있고요. 근데 이런 VR 장비들을 착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 반응들도 좀 있어요. 이렇게 뭐 썼을 때 내 머리가 좀 구겨진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어찌 보면 저거를 할 수 있는 이 공간에 대한 세팅도 몰입을 높이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한 평 정도의 공간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공간. 어찌 보면 직원들에게는 짧은 뭐 한 10분, 15분 정도의 시간이겠지만 이게 현실에서 조금 떠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 들어가서 뭐 저런 태블릿에서 자기 얼굴만 한 30초 비춰주고 나면 내 감정 상태들이 나오고 그 감정 상태에 따라서 치유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이렇게 HMD만 착용하면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저 공간 자체가 들어가서 좀 좁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HMD를 착용하면 끝없이 무한한 세상이 펼쳐지니까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기업에 따라서 저런 맞춤형 브랜딩을 한다던가 이 옵션들에 대한 인테리어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 그냥 하나의 컨텐츠라고 볼 수 있지만 이 HR 쪽에서는 이 앞에서 이제 플렉스 쪽에서도 이야기한 걸 보면 결국은 데이터들이 어떻게 쌓이느냐에 따라서 그 관리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영역들이 좀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감정을 인식하고 회복하는 이 경험의 과정들을 좀 데이터화해 나가는 게 포커스를 좀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 웹 기반으로 이런 사용자 뭐 설명부터 시작해서 예약 시스템들 그리고 개인이 볼 수 있는 내가 언제나 어떤 감정이었고 이게 평균적인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 상태는 지금 어떻고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할 때마다 체크가 되고 기록이 되어서 본인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직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보들을 보는 거는 저희가 추천드리지 않고요. 뭐 개인이 다 동의서를 작성하고 뭐 그러면 되겠지만 그랬을 때는 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선호하지 않고 30명 이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도의 최소한의 모수의 평균값으로 보여주는 것을 저희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서별, 팀별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직책별, 차장들, 뭐 사원들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직군별, 디자이너 그룹, 뭐 개발자 그룹, 뭐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시간과 기간까지 했을 때는 이제 이 예를 들어서 이 기획 1팀 같은 경우는 지금 번아웃 상태가 빠져 있을 수 있다. 그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평균 대비 어떻고 뭐 저런 에너지 밸런스들은 이렇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수치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상태, 스트레스 지수, 에너지 지수, 피로도, 멘탈 밸런스, 회복 탄력성 이제 이런 정보들에 대한 총 최소한 30명 이상의 사람들의 평균값을 회사 전체의 평균값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의 그룹별로 이제 이 그룹은 어떤 상태이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기본적인 사용 현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통해서 감정은 시시각각 보시겠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당신의 몸과 마음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줍니다. 당신의 감정을 읽고 해석해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하루 10분 일상 속 마인드 케어 솔루션 무아홈입니다. 웹, 모바일, 월패드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에게 맞는 향을 선택합니다. 생체 데이터를 분석해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읽고 지금 가장 필요한 정서 회복 경험을 제안합니다. 안면 인식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개인 계정과 연결되고 무아홈만의 독자 기술 마인드 CAI는 당신의 내면 깊이 감춰진 감정을 이겨냅니다. 감정을 추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픈 포커스 트레이닝 기반 확장현실 콘텐츠를 통해 감정의 균형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치유의 여정이 끝나면 전후 생체 데이터 비교를 통해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하루 10분 마음을 돌보는 이 시간은 개인의 정서적 안정은 물론 조직이 구성원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량적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무아홈.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런 박스형의 폐쇄된 공간들을 제공해 주는 게 직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분명 비용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예 스탠드형이라던가 이런 테이블형 같이 이제 외형 자체를 좀 더 간소화한 버전들도 지금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때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HR 담당자로서 이제 회사에 있는 이 구성원들이 이 회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해서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로 기억하고 싶은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감정을 읽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회사로 기억되는 회사가 되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뭐 설명을 좀 마치려고 하고요. 일단 저희가 오늘 체험할 수 있는 준비들은 해왔는데 여기 워낙 많은 분들이 계시고 한 분 한 분이 하나씩 체험을 할 수 있으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 별도의 공간에서 쇼케이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QR코드 찍고 들어가 보시면 일단 저희 사이트가 나오고 그 쇼케이스 장에서는 딱딱 한 세션마다 딱 정해진 사람만 와서 충분하게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시간들을 좀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갖고 쇼케이스에 신청해 주시면 아마 지금 인간의 감정을 추론하는 게 말이 돼?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성원 감정 관리와 조직의 효율성에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고요.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